신혼집 선택 하나로 10년 뒤 자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같은 시기에 결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전세를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집이라도 매매를 선택했습니다. 5년 뒤, 한 사람은 아직도 전세에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겐 더 큰 집으로 갈 발판이 생겼습니다. 차이는 단 하나, 선택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신혼집 하나가 남은 인생의 자산을 결정하는지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집입니다. 어디를 살지, 매매할지, 전세나 월세를 해야 하는지. 하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.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부담스러우니까 저리의 전세 대출을 활용한 전세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말합니다. 여기서 2년만 살고 돈 모아서 우리 집 사자.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2년 뒤 현실은 이겁니다. 돈은 생각보다 안 모여 있고 전세금은 올라 있고 집값은 더 올라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. 2년만 더 전세 살자.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전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전세에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. 보통 전세를 선택하는 신혼부부는 본인들의 능력에 맞지 않는 급지나 신축 아파트에 낮은 전세가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. 내 형편은 구축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신축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. 아니, 착각하게 됩니다.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 그리고 2년 뒤 집주인이 말합니다. 전세금을 올려야 합니다. 이때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. 전세금을 맞춰주거나 생활 수준을 낮춰 구축으로 이동하거나.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선택합니다. 더 비싼 전세를. 왜냐하면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내 자산은 멈추고 전세가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내 주거 로드맵은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. 저는 2014년 결혼하면서 전세로 시작했습니다. 전세금은 1억 6,500만 원이었습니다.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2년 뒤 내 집을 사야지. 그런데 2년 뒤 내 집주인은 집을 팔아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.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축을 하긴 했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상 집을 살 만큼의 여윳돈은 없었습니다. 당시에는 계약갱신 청구 것도 없는 시절이라 다시 전세를 알아봤습니다. 하지만 매물은 거의 없었고 가격은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. 단 2년 만에 6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.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. 결국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전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. 내가 돈 모으는 것보다는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요. 같은 시기에 회사 과장님이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사라고 권유하셨습니다.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.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왜 사지? 그리고 2년 뒤 그 아파트는 매매가는 7천만 원에 올랐습니다. 제가 살던 전세는 6천만 원에 올랐고 제가 사지 않았던 그 아파트는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저는 전세를 따라가고 있었고 집값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것을요. 같은 시기에 결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장에 저렴한 전세를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구축 작은 집이라도 매매를 선택했습니다. 5년 뒤 전세를 선택한 사람은 여전히 전세에 살고 있고 매매를 선택한 사람은 자산이 생겼으며 그 자산은 가격이 올랐습니다.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. 바로 방향성입니다. 단기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내 집 마련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이자 제 자산을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단 아무 집이나 내 자산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. 신중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여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그 집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. 집주인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내 사정에 맞게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으며 2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줍니다. 즉 상승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자 하락장에서는 갈아타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줍니다. 거기다 거주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까지. 내 집 마련을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남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즉 오롯이 내 선택과 결정만으로 나만의 주거 로드맵을 만들고 구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.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저도 몰랐고 실수도 많이 했고 손해도 봤습니다.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. 처음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. 전세를 따라가면 전세에 남게 되고 자산을 따라가면 자산을 갖게 됩니다. 이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.
선택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사회초년생, 편한 전세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작더라도 자산이 되는 집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 채널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깨달은 돈 버는 내 집 마련 방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처음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로 하는 게 나을지 매매로 하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.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을 남겨주셔도 됩니다.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 현실적인 부동산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